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고려 시멘트 장성 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2차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0년 역사의 고려 시멘트 장성 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 새 공장을 준비하면서 다음 달쯤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성 공장 노동자 70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 달 앞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고려 시멘트 장성 공장은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진과 굉음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멘트 측은 노후한 장성 공장에 추가로 시설을 투자하기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공장을 영암 대불산단에 설립하고 장성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다음 달 11일자로 장성 공장 노동자 70여 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생산 라인은 멈춰섰습니다. 회사는 아직 정확한 폐쇄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파업이 계속된다면 이대로 장성 공장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정과 목포가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가동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 남아있는 게 굉장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니까요. 노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 공장에 필요한 인원은 단 12명. 대부분 고용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는 위로금 액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 공장은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동을 하겠다고 우선 그런 목표를 삼은 거죠. 내일 노동청 있고 다음 주에는 전라남 도청에 이미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이었던 고려 시멘트 장성 공장의 이전이 눈앞에 왔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역에 또 하나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9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명시가 철산 도덕파크타운과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16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용아동 및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산 도덕파크타운과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광명시를 위한 초등돌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동행정복지센터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자녀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철산 레미안자이 등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에 대한 2차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21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에 대한 2차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대구시와 지역기업 간 소통 강화와 성공적인 신공항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사업 개요와 추진 절차, 사업 추진 구조, 향후 추진 일정과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기업의 의료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가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KTL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는 대구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평가 장비 30여 종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평가용 서버렉 4개가 구축된 의료기기 분야 전문 시험평가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 시험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분석 등 기업 기술 지원, 의료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기업형 새농촌 추진위원회가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갑천면 삼거리는 2020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신축, 마을 공동 급식시설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는 오래된 기존 마을회관을 대체해 난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제20회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강원 혈액원과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를 실시했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2004년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비움으로 오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슬로건을 바탕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18개 시군에서 헌혈 릴레이가 시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6월 14일 횡성군청 앞 주차장에서 열려 헌혈 릴레이 사진 인증 및 헌혈버스가 운영됐으며 16일에는 헌혈 장기기증 독려 및 마약 없는 건강사회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분기마다 사랑 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횡성 더덕축제위원회가 올해 9월 열릴 제10회 횡성 더덕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받습니다. 접수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모집 분야는 더덕축제만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더덕축제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축제 관련 프로그램, 축제 아이템 등입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채택된 제안서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안 접수는 자율 양식으로 횡성군 청일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2023년 횡성 더덕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펼쳐질 예정이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청일면 농거리 더덕축제장에서 상설 행사인 미니 횡성 더덕축제가 열립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정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북사회적경제센터와 시군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역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충북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케팅 전략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해 도정 방침을 공유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외부 안전진단 민간 전문업체의 합동점검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입력해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저수지 안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농민의 재산 피해도 막대함에 따라 점검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더 K호텔 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구미 K-티벳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9개국과 미국, 영국 등의 대표단이 참가해 국가 간 기술직업훈련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1회 구미 K-티벳 포럼이 20일 경운대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 의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단에 집적된 ICT 기술과 지역 산업에 기반한 4개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 방산, 메타버스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의정 활동에 나섰는데요. 민의를 대변하는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제305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범 의원은 월포 서핑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주형 의원은 포항시 명품 장례 문화공원에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성조 의원은 항사댐의 지역 명소화 및 포항 운하 크루즈 활성화에 대해 얘기했고 백강훈 의원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의 문제점과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박치룡 의원은 포스코그룹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할 것을 강조했고 박희정 의원은 2013년 수립된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포항시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고3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능이 5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과 교사들도 공부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수능을 5달 남겨둔 고3 교실에서 국어 문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살짝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좀 혼돈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 모두 혼란이 극심합니다. 킬러 문항 배제 자체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지만 발표 시점과 실효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방향성에서는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수능까지 5개월, 150일 남는 시점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까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그동안 킬러 문항을 버리고 공부했던 중상위권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에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엔 중킬러 문항의 배치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게 사교육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은 결국 수능을 2달 앞두고 치러지는 오는 9월 모의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그때까지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묵묵히 공부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 1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결과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포함됐습니다. 공동 지원에 나선 대학들을 포함해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 중 최종 10곳은 오는 10월 발표됩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공동 신청에 나선 대학 등 15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단독 신청에 나선 전남대와 순천대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대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 캠퍼스와 신기술 첨단 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 캠퍼스 특성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대는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대학 구축을 방향성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깨고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들 대학 15곳 중 5곳이 탈락하고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 10곳에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예비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비 지정이란 관문을 통과한 전남대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최종 10곳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이퀄리브리엄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생태계의 평행을 주제로 한 작품과 연계된 AI 드론 교감 퍼포먼스와 손가락 뜨개질 체험, 도슨트 전시 해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2023년 7월 16일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여수시 하수처리수 제2용 민간투자 사업 착공식이 신월동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열렸습니다.
하수처리수 제2용 민간투자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관로 18.6km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여수 국가산단에 1일 5만 톤 하수 제2용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외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등과 전력 산업계의 변화를 조명하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촉사를 전하며 제주 지역의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분산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분산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고 분산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로드 투 100% 분산에너지로 가는 시작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증진 및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제주도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행정이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도민 삶의 질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주 4.3 정신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인권 증진 및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위기 대응으로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헌한 제주지방기상청장을 올해 2분기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21일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에게 명예도민패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전재목 청장은 국제안전도시 제주 지원을 위한 영향예보 기반을 조성해 제주 지역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제주도청과 신속 정확한 위험 기상 대응 및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주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기상 서비스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위험 기상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기후 변화 협력 및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 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쟁 당시 사용했던 칼 한 쌍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m에 달하고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두 자루가 한 쌍으로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가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칼날에 새겨진 시의 구절은 이 충무공 전서 기록과 일치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